삼성생명 이재용 결단, 안세영 국대 탈퇴, 수백억 소송 달린다. 정의선 양궁협회장에서 배협회장으로 교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의 공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엔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앞서 16일 변호사 2명과 교수, 협회 인권위원장, 감사 등 5명으로 구성위원을 꾸리고 비공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다. 협회는 외부조사위원과 진술 관계자의 요청으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해 완전 비공개로 진상조사위를 진행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취재진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공지를 띄운 탓이다. 협회는 국제대회 참가 예정인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및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세영은 정작 회의에 없었다. 협회는 안세영 측에 이번 주 중 면담 일정을 제시했지만 안세영 측은 불응했고 안세영은 19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안세영은 문체부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자체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상급기관인 문체부는 이미 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한 바 있다. 협회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는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협회의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 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협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15일에 이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최근 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사항이라 봤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협회는 여전히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진행 상황, 계획과 관련해 협회에 문의를 시도했지만 협회는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2. 김 회장 휴일에도 직원 불러 배드민턴협회 빨래 페이백 이어 불법 리베이트 의혹까지.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사무조사와 감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 작업을 마쳐 조만간 이를 토대로 협회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 12일 10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꾸린 문체부는 그동안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협회 사무의 검사와 감독 권한을 활용해 협회의 문제를 조사했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협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을 위반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해 감사를 진행하게 됐다. 문체부는 세계일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태규 협회 회장의 갑질에 대해 조사했다.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내부 관계자는 문체부에 김 회장은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과도한 위전을 요구했다 라는 제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폭언뿐만 아니라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누군가를 때리는 영상을 가진 직원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번 의혹이 제기된 30% 페이백에 대해 협회는 스폰서 측에 페이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배분했다 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협회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단체를 지목하며 셔틀콕을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조차 어디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일이 잦았다 라고 폭로했다. 문체부는 페이백이 이뤄진 점,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점, 또 회장 임의로 이를 사용한 점은 모두 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 중이다. 게다가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협회가 승강제를 운영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텀블러 등 승강제 기념품 제작을 특정 업체에 맡겨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주장이다. 문체부에 제보한 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5월 승강제 리그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해 8,332만 원을 쓰는 등 지난해 최소 2억 5,707만 원을 지출했다. 제작업체는 협회의 기술평가 80%와 자격평가 20%를 통해 선정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김 회장이 측근으로 이뤄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남 서산의 한 업체의 텀블러 제작 등을 몰아줘 논란이 많았다. 사업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회장은 위원회를 해산해 조사를 막았다 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협회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문체부는 자체 조사로 파악한 협회 내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회를 향해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에는 불응한 반면 문체부의 조사에는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3. 공식 발표. 항명하더니 1군 훈련 제외 오른쪽 화살표 사실상 방출 통보. 쐐기 박은 마레스카 감독. 솔직히 말하겠다. 뛰지 못할 것. 21일 한국 시간 첼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마레스카 감독은 저는 그저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할 뿐 이라며 스털링에게 여기서 더는 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털링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양한 스타일의 윙어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털링은 지난 19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라운드에서 결장했다. 스쿼드에서 제외된 게 이유였다. 여름 프리시즌 기간 친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이번 시즌 주전으로 뛸 거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스털링은 스쿼드에서 제외됐다. 스털링은 곧바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첼시와 팬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헌신했다. 아직 계약 기간이 3년 남았고 마레스카 감독 아래에서 긍정적인 프리시즌을 보냈다는 그는 당연히 스쿼드에 포함될 거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길 원한다. 고 입장문을 냈다. 첼시는 스털링의 공개 항명에 따로 반박문을 내지 않았다. 마레스카 감독 역시도 기술적인 결정이라고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첼시는 오는 23일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컨퍼런스 리그 UECL 플레이오프 PO 1차전을 앞두고 로스터 25명에서 스털링을 제외했다. 자연스레 스털링이 첼시와 동행을 마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마레스카 감독이 직접 자신의 구상에 스털링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방출 통보를 전했다. 특히 스털링은 1군 훈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지 전문가들은 스털링이 방출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하루빨리 새 소속팀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이적 시장 마감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스털링이 고액 주급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새 소속팀을 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스털링은 스포츠 재정 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스털링의 주급은 무려 32만 5천 유로, 약 4억 8천만 원, 다. 그나마 유벤투스가 관심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이어지진 않고 있다. 스털링은 지난 2022년 여름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EPL에서 잔뼈가 굵었던 터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인 골 결정력 문제로 큰 실망을 안겼고 또 공격 상황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실제 모든 대회 통틀어 81경기를 뛰는 동안 19골, 12도움에 그쳤다.